네, 어저께 우리 강동원 의원님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저 이 8월 10일 그저께 세월호 특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거 오늘 인트로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세월호 특검, 세월호 특별조사 수사단,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금년 1월 19일 날 수사 결과를 어, 아무것도 밝히지도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작년 12월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임관혁 그 팀이 있었는데 그다지 기대할 바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던 아이템 자체가 본질을 배제한 조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고 DVR에 국한되어서 DVR 문제에만 국한이 되어서 조사를 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세월호 사고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검 설명에 이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이없다라고 이제 실망을 표시를 했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인 것이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이현주 검사는 대전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았던 것인데요. 90일간의 수사 끝에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렸죠. 무혐의 결론을 내리니까 유가족분들이 반발을 하셨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에서 특검이라고 했는데 검사만 한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이냐라고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주진철 특검보가 유가족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유족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에 서중히 특검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라고 말하니까 가족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제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특검이 적극 수사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특히 이 수사 과정에 중간에 이 수사 과정을 누절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물론 특검이 출범할 당시부터 가족분들을 만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의 배경은 작년 9월 달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4참이 현재는 이제 가습기 살균 사건은 종결이 됐고요. 현재는 이 사회적 참사 4참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이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만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증거로 제출된 세월호 내부 CCTV와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작년 9월 달에. 그래서 특검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와 DVR에 국한되어서 특검이 요청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 원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구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것이 CCTV와 DVR에 국한되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세월호 참사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한 CCTV 영상이 덮어쓰기 방식으로 조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저장한 DVR도 수거 과정에서 가짜와 바꿔치기 됐다는 그러한 의혹 제기. 그렇다 보니 특검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CCTV, DVR에 이렇게 국한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서 어떤 조작된 내용이 밝혀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사고 전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요. 사실은 이 기관실 CCTV 문제만 하더라도 발라스트 펌프 고장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에는 발라스트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발라스트 펌프가 3대가 있는데 순수하게 발라스트 용도로만 쓰는 펌프는 1대,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소환 이런 다른 용도, 또 빌지 배출이라든지 다른 용도와 겸하게 되어 있는 펌프가 2대가 있습니다. 합쳐서 3대거든요. 이 3대를 풀로 발라스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라고 하면은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그 다음에 화물이 쏟아지고 하면서 선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그 시점 이전에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항해사들은 발라스트 펌프 작동인데요. 발라스트 펌프를 작동하면 왼쪽으로 기울은 배는 왼쪽에서 물을 푸는 펌프와 오른쪽에 물을 넣는 펌프를 동시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쪽에는 물을 빼고 한쪽에는 물을 넣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 않는데, 발라스트 펌프를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라스트 펌프가 1대도 아니고 3대나 있는데 저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발라스트 펌프에 만약에 누군가 손을 봤다고 한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CTV로, 기관실 CCTV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해필이면 딱 그 10분 전에 기관실 CCTV가 고장이 났다? 그걸 누가 우연히, CCTV라는 게 그 잘 가동되던, 평소에 잘 가동되던 CCTV가 하필 딱 그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CCTV가 작동을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검 배경 것은 2019년 재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5주기 때 문 대통령께서 책임자 처벌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늘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세월호 진상규명, 그 진상규명이 CCTV, DVR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 가족분들이 처벌 대상 13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유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포함을 해서 13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가족협의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 등등.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제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막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2019년 4월 16일 날 처벌을 약속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도 세월호 사참위에 이르기 전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다음에 세월호 선조위로 이런 명칭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다시 세월호 사참위로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검찰에서 세월호 특수단 인간역 검사가 이끄는 인간역 검사 팀의 세월호 특수단이 중간에 조사를 하게 되죠.
검찰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임관혁 검사가 이끌었던 세월호 특수단에서는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금년 1월 19일 날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황교안, 우병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유가족 사찰 의혹도 불기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협의회에서는 특별수사단 조사가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특별수사단 꾸렸던 이유 자체가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의 박병우 국장은 뉴스공장 TBS에 출연을 해서 DVR CCTV 영상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서 조작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CCTV 데이터도 사람이 손을 대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박병호 국장이 세월호 사참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의 국장을 맡고 계신 이제 박병호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발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측면이 있는데요. 실은 지금 현재 뭐 돌고 돌아 다시 사참위가 이 문제를 다시 또 갖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번에 또 특검에서도 지난 4월 23일 날 특검을 명령을 했고요. 세월호 특검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 대전 민변수 출신이죠. 그리고 한때 이제 대전시장 정무부시장도 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3일 날 명판을 걸고 특검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일 플러스 30일, 60일 2달간 조사를 하되 다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9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1월 19일 특별수사단에서 모두 무혐의를 내린 것 이후로 7개월이 지나서 8월 10일 날 그저께입니다. 세월호 특검 증거 조작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4월 19일 날 특검이 임명되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5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될 추가 의혹 5가지라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 또 그에 맞춰서 CCTV 고장이 났던 이유, 또 지금 사참에서 문제 제기한 조작 이유, 의혹,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엔진을 이용을 했던, 임의로 사용을 했던 기관장 엔진 임의 사용 전모, 주도적 사고 유발 행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장은 공모적 행위를 했고 내부 협조자도 한두 명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실 쪽이나 그러한 것을 작동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공모자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구조방해 행위, 통영함 출동을 저지시켰던 것이나 가까이 있는 목포 3함대 고속정들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세력이 누군지,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시 이제 사참위가,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참위에서 특검의 DVR CCTV에 국한되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참위의 세월호 진상규명국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들 스스로도 결론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내인설, 외인설 두 가지 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지도록 했던 부분. 그렇다면은 사고의 원인조차도 사참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특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VR CCTV에 국한되어서 특검이 되도록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참위가 선조위 시절부터, 선조위 때부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의 그쪽 브루킹벨 회사의 그 전문 회사에 용역을 줄 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 사고 원인 전반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급선회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월호가 급선회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폭을 좁혀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과연 급선회냐 이 말이죠. 사고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빨리 선회하는 현상은 발생했지만 처음에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만드는 메커니즘, 그 사이에서 급격한 선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사고의 원인은 급선회에서부터 접근하면은 사고 원인을 잘못 접근한 것이죠. 그 당시에 김창준 선조위원장께서 브루킹벨에 용역을 줄 때부터 잘못 용역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DVR CCTV에 국한해서 특검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결국은 지금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혀야 될 거고요.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것을 약속했던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견된 그런 결과였습니다.